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에게 이미 코딩 교육을 시키고 계시거나 또는 앞으로 시작을 해보려는 학부모님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학원에도 다른 학원에서 코딩을 배운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종종 새로 등록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종 놀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또는 6개월 이렇게 이상 배웠다고 하는데 사실 코딩의 개념조차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수학이나 영어처럼 부모님들이 스스로 좀 체크할 수 있는 과목과는 다르게 코딩이라는 과목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정보 비대칭이 아주 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일이 좀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혼란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코딩 교육에 대해 조금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배우는 코딩 교육이 어떤 것인지 좀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접하는 코딩 교육의 형태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각각의 교육의 형태에 따라서 목적성과 그 배우는 결과에 따른 결과물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딩 교육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각각의 교육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잘 배우고 있는지 또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형 그리고 사고력 중심 코딩입니다. 난이도는 좀 낮죠. 연령대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 좀 맞춰진 교육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오조봇이나 비버봇 또는 언플로그 활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유형은 아마 교육청 주관 체험 수업이나 또는 방과후 수업 등에서 종종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조봇 같은 경우가 가장 유명한 사례인데, 이제 어떤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선의 색이나 패턴들을 인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르게 행동하는 로봇으로 이제 작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거나 또는 문제를 풀며 해결하는 코딩의 형태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를 익히게 됩니다. 해당 교육의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재미 그리고 흥미 유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논리력의 기초, 아주 기초를 다지게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 코딩입니다. 난이도는 중하 정도인 것 같고요. 연령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제 고학년까지 범위를 좀 잡고 있는데, 스크래치, 엔트리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누구나 아마 학교에서 또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스크래치랑 엔트리는 화면 구성만 다를 뿐이지 교육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블록 코딩은 말 그대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록을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스토리 등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기도 한데요. 직접 학생들이 무언가를 설계하고 또 구현을 해서 그거를 시각적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를 스스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블록 코딩 자체는 여전히 교육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코딩, 논리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된 논리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므로써 코딩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논리를 작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피지컬 컴퓨팅 또는 메이커 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난이도는 교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연령대는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피지컬 컴퓨팅은 말 그대로 실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조립하거나 어플을 만들거나 또는 실제 장치를 움직이게 제어하는 도구를 만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야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 코딩 기반 피지컬 컴퓨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 코딩 기반 피지컬 컴퓨팅이 있습니다. 먼저 블록 코딩 기반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나 앱 인벤터나 레고 코딩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활동들이 교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난이도는 중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 코딩 기반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생들 대회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재밌게 교구 또는 어플을 만들면서 몰입할 수 있는 코딩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을 쌓는 건 아무래도 텍스트 코딩 기반의 아두이노처럼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코딩 기반 피지컬 컴퓨팅이 있는 거죠. 텍스트 코딩 기반 피지컬 컴퓨팅에는 이제 아두이노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난이도가 이제 상 정도. 여기서부터는 학생들이 실제로 텍스트 코딩을 작성을 해서 무언가를 움직이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부터는 흥미 위주의 코딩에서 실제적인 코딩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텍스트 코딩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 3단계에서 말씀드렸던 아두이노부터는 실제로 이제 텍스트 코딩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같은 범주라고도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아이가 실제 개발자처럼 직접 활용되는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더 이상 블록이나 그림이 아니라 영어 문법을 진짜 실제로 이용을 하면서 명령어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들어본 파이썬, C 언어,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산업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우면서 단순한 코딩 체험이 아닌 진짜 실력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력, 코딩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 설계 능력을 요구합니다. 코딩을 한다 라는 말이 진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이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코딩 대위 등에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지금까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리가 목적성이 달랐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말 실력에 방점을 두고 진짜 역량에 방점을 두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종합적으로 봤는데 1단계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코딩, 쉬운 코딩이겠죠. 그 4단계에 가까울수록 조금은 심화된 형태, 실무와 유사한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자녀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가 자녀의 수준에 적절한지를 판단한지를 보는 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5, 6학년의 학생이 여전히 2단계 또는 3단계 피지컬 컴퓨팅의 블록 코딩에 대한 부분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4단계인 텍스트 코딩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게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물론 2단계와 3단계에서 코딩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고 또 즐겁게 학습하고 있다면 그건 또 긍정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지나치게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자녀의 실력의 향상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2단계, 3단계는 특정 목적이 있는 대회반이나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고, 또 정규 수업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되도록은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4단계 텍스트 코딩으로의 전환과 또 심학습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아이들의 코딩에 대한 저항감을 좀 낮추고 또 흥미를 붙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교육을 설계하셔야 될 것 같고, 4단계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피지컬 컴퓨팅을 하더라도 조금 오랫동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 대회, 예를 들면 과학 발명품 대회나 과학 전람회나 작품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대회들을 나갈 때는 그렇게 하시라. 그 목적에 맞는 대회니까요, 그죠? 그럴 때는 결과물이 병행되는 대회에서는 오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4단계 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4단계 교육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로 된 코드를 직접 읽고 또 생각한 로직을 코딩 문법으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이 도전과 성취의 반복을 하다 보면 진정한 실력으로 또 자라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단계에서 또 3단계에서 기초를 잘 다졌다면
적극적으로 4단계 전환을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딩학원에서 준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 대회들도 다 교육 단계에 따라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단계에 적합한 대회가 있고요. 또 4단계에 적합한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4단계에 중점을 둔 수업과 대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단계 수상이 또 막 무조건 좋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자녀의 우리 학생들의 또 연령대와 수준에 맞는 대회가 연결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교육을 설계하실 때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딩 교육의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에 따른 목적성을 학부모님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혹시나 2단계 또는 3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진 않은지를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고 학생들의 교육을 설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